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B뉴스 김민재 아트앤테크 시작합니다. 구글이 최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 GPT에 대항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 출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한 챗 GPT의 월간 이용자 수는 2달 만에 무려 1억 명을 돌파했습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 열풍인데요. 인공지능 창작물의 법적 쟁점도 뜨겁습니다. 오늘은 이윤수 IP 변호사님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인공지능이 예술 작품도 만들고요. 다양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걸까요? 네, 이렇게 AI가 요즘 이미지나 장문 같이 기존의 인간의 어떤 예술 활동에 속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제 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저작물로 보호할지에 대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한 많은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에서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한해서 저작물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작물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간이 창작해야 한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 요건이 있을까요? 네, 그 창작성이라는 요건인데요. 창작성 요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완전한 의미의 혹은 정말 퀄리티 높은 독창성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모방하지 않고 저작자 자신의 어떤 독자적인 사상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만 네. 한다면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사람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창작자주의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창작한 인간이 저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거든요. 바로 업무상 저작물이라는 법리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어떤 회사가 기획을 해서 그 회사의 근로자가 업무상 만드는 저작물이 네. 회사의 이름으로 공표가 되면 그것은 이제 회사의 저작물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이 방송국에서 만드는 콘텐츠 같은 경우도 이 방송국의 그 콘텐츠 저작권자로서의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회사를 저작자로 인정한 것처럼 어떤 이 회사, 법인이라고 하죠. 네. 이제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 단체인데 법인과 마찬가지로 이 인공지능을 전자인간으로 네. 보아서 인공지능 로봇에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이런 움직임이 2017년에 EU에서 유럽 연합에서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동물도 네. 저작권을 인정받는 사례는 없을까요? 동물도 네. 생명체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인간이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관련 사례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유명한 사례가 이제 하나 있는데요. 네. 이제 한 고릴라인가요? 침팬지가 이제 자신의 네. 셀카를 촬영한 그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네. 스스로 찍은 사진인가 봐요. 네, 맞습니다. 인도네시아 원숭이 나루토라는 네. 그 셀카인데요. 이것이 과연 그 나루토에게 저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느냐, 나루토가 저작자냐, 네. 이런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나루토에게 그런 어떤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네. 인정하기는 이제 어렵다고 봤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나루토는 인정을 받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전자인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인공지능이 저작권자가 될 가능성도 현저히 적어지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논의가 있기는 했으나 아직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어떤 인공지능 로봇에 어떤 법인격을 부여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질문들이 연이어 생각이 나는데요. 최근에 카카오의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에서 시를 쓰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작 도구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이름도 있습니다. 시아라고 하는데요. 이 시아는 무려 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공지능이 창작한 거는 저작권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네.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어떤 창작물은 네. 어떤 목적이든 간에 상업적이든 음. 아니든 간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창작물이라는 것 자체가 막대한 투자와 비용이 들어간 그 인공지능 AI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이용과 하여서도 이 인공지능 AI를 개발한 어떤 회사나 또 그쵸. 개발자에게 네.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좀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고 해서 저작권법 이외에도 콘텐츠 산업진흥법이라든가 네. 부정경쟁 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으로 이제 보호할 수 있을지가 좀 문제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웠던 지점이 이 네. 시야가 무려 13,000여 편의 시를 학습하면서 어떻게 하면 시를 지을 수 있는지를 인간으로 치면 공부를 한 것인데요. 네. 데이터 학습을 한 것인데 이게 혼자 이렇게 로봇처럼 자동 로봇처럼 학습을 한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개발 회사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인간의 개입이 들어갔기 때문에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은 안 될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어떤 특정 보호 법률에 기반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지 합리적일 것 같은데요. 네. 관련 법적 조항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 법률 조항은요. 일단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네. 이제 부정경쟁 행위의 여러 가지 그 유형을 열거하면서 그 마지막에 이런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음.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해서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요. 네. 네, 인공지능 창작물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통한 기계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 자체를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라고 본다면 이를 제3자가 자신의 영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용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상당히 잘 여러 면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반면 인간이 창작 도구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CJ 올리브 네트워크스가 시를 지을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OI 라이터라고 하는 AI 시작 도구를 출시를 했는데요. 그냥 스스로 시를 만들 뿐 아니라 시인분들이 직접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시의 초벌이라고 하죠. 글감을 뽑아내고 거기에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한 창작물을 만들어서 역시나 또 시를 출간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도구가 된 것이니까요. 저작권 인정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히 간단한 지시나 몇 번의 클릭만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창작물이 아니라 네. 인간이 인공지능을 도구로서 활용해서 창작물을 만들었다면 저작물로 보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인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자신의 어떤 창작적인 기여를 하는 경우가 그 네. 말씀하신 그런 사례인데요. 만약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이제 어떤 풍으로 그릴 건지, 네. 어떤 색감으로, 어떤 소재 이런 여러 가지 그 조건을 인간이 직접 설정하고 그리고 이 생성된 인공지능 이미지나 그림에 대해서 만약에 인간이 수정까지 한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인간의 어떤 창작적인 기여가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사람은 더 인간적이 되어야 하고 예술성을 계속 더 발휘를 해야만 저작권으로도 보호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한 창작물을 구현했다고 생각을 해볼 때 이때 인간의 의도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구체적인 사안마다 달라지겠지만요. 일단 좀 제가 애매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만약 인공지능에게 소설 창작을 시키면서 또 악덕 재벌가에 대한 복수극을 주제로 하는 스릴러를 창작해라. 네. 이런 한번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뭔가 구체적인 지시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이 정도로는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네. 왜냐하면 어떤 복수극을 주제로 하는 스릴러 이것은 구체적인 표현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고 어떤 아이디어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아이디어는 원칙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공기와 같다. 공기와 같다. 누구나 이제 네. 숨을 쉴 수 있는 것처럼 공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아이디어는 공기와 같은 것이어서 보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표현으로 발전해야만이 특허나 저작권 같은 지적 재산으로 이제 보호가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사례에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예를 들면은 인간의 여러 가지 선택이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개입이 되는 건데 주인공의 배경, 복수의 내용, 주인공과 복수 대상의 관계, 아, 소설의 결말 네. 이런 몇 가지 추가적인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인간이 선택해서 정한다면 그때는 단순히 아이디어의 영역 차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표현에 인간이 창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금 헷갈리는 지점이 생겼는데요. 최근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챗GPT에 관련 질문들을 던지고 그리고 뭐 재벌가의 어떤 복수극 이런 걸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소설을 지어줄 뿐더러 변호사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런 상세 조건도 기입하면 반영해서 또 글이 나오거든요. 또 심지어 창의적인 글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네. 그럼 어디까지 그 인간이 개입을 했을 때 딱 그 저작물로 보호되는 것, 보호되지 않는 것의 경계가 어디냐 이걸 정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론이 바로 창작성과 관련된 선택의 폭이라는 이론입니다. 네. 쉽게 말하면 선택지가 없거나 네. 극히 한정된 표현은 음. 창작성이 없다는 것인데요. 대법원에서는 선택의 폭이나 선택의 여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네. 누가 작성하더라도 비슷하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표현 아, 이건 선택의 폭이 없거나 적은 표현이기 때문에 네. 창작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렇죠. 뻔한 표현은 아무리 사람이 여러 설정을 가했다 하더라도 창작성이 없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심정적으로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저작권을 인정받았을 때 이 저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의 것인가에는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을 도구로 활용을 했고 저작물이 됐는데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네, 만약 인공지능 창작물에 어떤 인간의 창작적 선택, 기여가 개입이 되어서 네.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럼 저작자는 누구냐, 네. 권리는 누가 갖느냐라는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EU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인공지능 로봇에 어떤 인격을 부여한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저작권자가 될 수 있고 특히 인공지능 창작물의 경우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이 공동 저작권자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네. 네. 공동 저작권자가 될 가능성 아직까지 네, 정해진 바는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만 역시나 이제 현재의 어떤 법 체계에서는 조금 이해 어려운 그런 네. 내용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 이제 인간이 저작자가 될 텐데 원칙적으로는 독창적인 표현을 가미한 사람, 거의 인공지능 그 AI를 이용한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이 저작권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근데 한편 인공지능 개발자나 네. 인공지능의 데이터를 학습시킨 사람들, 네. 딥러닝을 네. 직접 이렇게 한 사람들도 저작권자나 공동 저작권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존재하는데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인간의 어떤 개입 요소, 이용자의 개입 요소가 적어지는 강인공지능 네. 그런 같은 경우에는 개발자가 단독으로 저작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굉장히 흥미진진한 논쟁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 브레인에서 AI 이미지 모델 칼로를 출시했습니다.
검은 토끼를 유화 형태로 그려줘라고 제시어를 입력하면 칼로가 다양한 모양의 검은 토끼를 마치 유화 그림풍처럼 그려주더라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 마음대로 내가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그렇다면 좀 쓸모가 있는 브랜드 로고라든가 상표 같은 것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저작권법적인 문제는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AI를 활용해서 이용자가 정말 독창적인 브랜드 로고 같은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일은 거의 없을 텐데요. 네. 다만 그 AI 이용과 관련된 약관, 즉 AI 제공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이용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네.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이미지 생성 AI를 제공하는 회사가 자사의 AI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를 상업적으로 활용을 금지하는 약관을 두고 있고 네. 이용자가 뭐 회원가입 같은 것을 하면서 이런 약관에 동의를 했다면 음. 상업적 활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 카카오 브레인의 칼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론 보도를 제가 살펴보니까 네. 역시나 이 칼로를 통해 생성한 브랜드 로고나 포스터 디자인을 상업적으로 활용해도 되냐라는 문의가 쇄도했고 네. 카카오 브레인 측에서는 음. 이미지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니 음. 누구나 칼로를 사업적으로 활용해도 무방하다. 아. 이런 입장을 또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업계의 반응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세계 최대의 이미지 데이터 업체인 게티 이미지는 최근에 우리는 AI로 만든 창작물을 등록하는 걸 거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게티 이미지의 그 입장은요. 이 창작물을 만든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고 이미지 자체의 저작권 및 메타데이터를 보호하고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게티 이미지에 AI 아트 등과 같은 창작물이 들어오는 것을 거절한다라고 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소송이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이미지 생성 AI를 만든 스테빌리티 AI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영국 스타트업을 게티 이미지 측이 고소를 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네, 미국의 게티 이미지에서 이제 스테빌리티 AI를 상대로 일단 영국에서 네. 소를 제기했고요. 네. 이 스테이빌리티 AI에서 출시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그 AI 서비스도 역시나 다른 인공지능처럼 이 대량의 어떤 빅데이터, 여기서는 네. 이미지 콘텐츠겠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딥러닝 하다 보니까 이 기계 학습이 된 대상이 된 수많은 이미지 데이터를 보유한 게티 이미지 측에서 스테빌리티 AI가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게티 이미지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미지들을 라이선스 없이 이용했다라고 아, 이제 네.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우선 AI는 학습이 필요한데 그때 학습의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런데 게티 이미지 측의 이미지들을 라이선스, 즉 돈을 내고 우리가 쓰겠다, 데이터 학습에 활용하겠다라는 동의 받지 않고서 사용을 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이 스테빌리티 AI는 게티 이미지와 어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는 없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에서는 과연 사전 허가 없이 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이용 이 법리가 네. 여기에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공정 이용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네. 이 관련 소송에서 원고는 게티 이미지 저작물을 이용한 이 행위가 공정 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우선 시청자분들께 공정 이용의 개념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국에서 이제 페어 유즈라고 하는 그 공정 이용 그 법리를 저작권법에 두고 있고요. 네, 영국도 비슷하게 공정 취급, 페어 딜링이라는 그런 법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페어 유즈라고 하는 공정 이용 법리는 한미 FTA 네, 때 저희 나라 저작권법에 도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크게 맥락은 다 비슷합니다. 전부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데요. 네. 쉽게 말해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이 없어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뉴스 보도나 교육 등의 그런 목적이 있을 때 저작권자에게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아도
출처 등의 표기를 했을 때 활용해도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저희 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을 공정하게 이용하기만 한다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반 대중들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보장하고 있거든요. 네, 그때 출처를 꼭 표기를 해야지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네. 출처 표시 의무를 위반한 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형사법적으로도 네. 저작권 침해죄하고 출처 표시 의무 위반죄가 또 별개입니다. 네. 때문에 그렇다면 뉴스 보도에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할 때도 출처는 꼭 표기를 해야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공정 이용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 이 게티 이미지 소송 사건을 다시 봤을 때 생성 AI의 저작물 이용 행위가 공정 이용에 포함이 된다, 되지 않는다, 어느 쪽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나요?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논의가 네. 치열한데요.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네. 보는 입장이라면 아무래도 그 가치를 이런 저작물과 다량의 데이터를 좀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허용해줘서 네. 기술 발전에 네. 좀 이바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데 좀 방점을 두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보는 쪽에서는 예를 들면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은 이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에서는 아무리 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해서 네. 공정 이용을 허용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일단 흥미로운 점은 이 게티 이미지하고 스테빌리티 AI 사이에 소송이 영국에서 네. 이루어진다는 점인데요. 네. 영국은 미국보다도 공정 이용을 인정해주는 범위가 굉장히 좁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권리자 측에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한 차이가 있군요.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게티 이미지 경쟁사의 셔터스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셔터스톡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을 등록해도 된다는 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심지어 셔터스톡이 최근에 이미지 생성 AI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셔터스톡은 앞서 살펴본 게티 이미지와 비슷한 이미지 플랫폼이고요. 네. 네,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오픈 AI는 스테빌리티 AI와 같은 AI 그런 회사고, 그렇죠. 네. 오픈 AI가 개발한 달리라는 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 네. 서비스는 스테이블 디퓨전과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게티 이미지가 스테빌리티 AI와 법적 분쟁을 진행 중인 것과 반대로 셔터스톡과 오픈 AI는 파트너십을 맺고 네. 오히려 긴밀히 협조 중에 있는데요. 오픈 AI는 셔터스톡으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어서 네.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고, 셔터스톡은 오픈 AI와의 협업을 통해서만 AI 생성 이미지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이 게티 이미지 케이스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세계 최대 이미지 데이터 업체 1위가 게티 이미지이고 바로 이야기해 주신 셔터스톡은 2위인데요. 입장차가 다르고요. 또 인공지능 창작물에 관련해서 라이선스를 정당하게 지급을 받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관련 플랫폼을 출시한 셔터스톡이 바로 이 1위 자리를 추격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올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도 변호사님 모시고 인공지능이 일으킬 다양한 지식재산권법 논쟁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공지능 저작권 논쟁 등 흥미로운 소식들 감사합니다.